대통령의 자질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무기 생산 업체 미국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에 중력으로 근무했던 데이빗 심슨 씨의 증언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은 5.16 혁명 때문에 잠시 소원해졌던 미국과의 관계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서 다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때 한국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워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지원 중에 하나가 M16 자동 소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무기라는 것이 2차 대전 때 쓰고 남은 단발식 M1이나 칼빈 소총 정도였는데 미국이 개발한 M16 자동 소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구닥다리 고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군은 그런 무기로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월남전에 파병이 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파병군이 사용했던 미군의 그 무기를 우리가 철수해 올 때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게 해줄 것, 더불어 M16 자동 소총을 우리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해줄 것,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M16 자동 소총을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였습니다. 전황이 다급한 미국 정부가 이것을 모두 수용을 했고, 더불어 한국으로 무기 수출 계약에 성공한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에서 감사의 뜻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 준 이 나라에 중력을 파견해서 인사치레를 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에 인사차 파견되었던 데이빗 심슨 씨가 그때 겪었던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그때가 여름이었다. 그것도 너무나 무더운 여름으로 기억이 된다. 나는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로 가게 됐다. 그리고 비서관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보았던 집무실 광경은 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먼저 책상 위에 한가득 어지럽게 놓여있는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고, 그 서류 속에 파묻혀 자신보다 몇 배나 더 커 보이는 책상에 엎드린 채 한 손으로 무언가를 적으면서 또 한 손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고 일에 집중해 있는 작은 체구의 한 사람을 보게 됐다. 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었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지만 러닝스트 차림에 그 모습은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각종 도표가 그려져 있는 이 상황판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날마다 그 수치를 고쳐가면서 지우고 새로 쓴 흔적이 역력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과학 할 것 없이 국정 전반을 요약해놓고 날마다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각 부처 장관들이 현황 보고를 할 적에 틀린 수치가 나오면 대통령이 은근히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장관들이 진땀을 흘리며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 형형한 그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순박하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고, 지금까지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선입견과 모순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됐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알게 되자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양복 저고리를 걸쳐 입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러닝 차림으로 침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각하, 미국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에서 오신 중력 데이빗 심슨 씨입니다. 비서관이 나를 이렇게 소개함과 동시에 나도 고개 숙여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먼 곳에서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소. 자, 앉으시오. 그가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다. 한여름의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긴장 탓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굳게 메어진 이 넥타이를 풀려고 손이 올라가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이것을 눈치챈 대통령이 내가 결례를 한 것 같소이다. 나 혼자 이 사용하는 넓은 방에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에어컨을 튼다는 것이 큰 낭비인 것 같았어요. 사실 나는 이 부채 하나면 더 바랄 게 없지만 말이요.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살을 새카맣게 태우며 일하는 우리 국민들에 비하면 이나마 나는 신선 노름이 아니겠소. 이복의 비서관 손님이 오셨으니 에어컨을 좀 켜는 게 어떻겠나. 나는 그제서야 소위 한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에 그 흔한 에어컨 바람조차도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여러 후진국 대통령들과는 무언가 확실히 다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의 말에 대꾸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작아짐을 느끼고 있었다. 예, 각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서관이 대답하면서 에어컨을 작동한 후에야 나는 대통령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나는 예정대로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각하, 이번에 한국이 저희 회사가 제조한 M16 소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국가 방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회사가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나는 준비해온 수표가 든 봉투를 꺼내 그 앞에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오? 그가 봉투를 열어 그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100만 달러라. 내 형편으로는 평생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구려.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돈을 좋아하는 보통 사람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처음 그에게서 느꼈던 경외심 때문에 오히려 그 실망은 더욱 컸다. 각하, 이 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작은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대통령이 웃음 지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잠시 후 떠서 이렇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돈 정말 날 주는 것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받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예, 말씀하십시오, 각하.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도로 내게 내밀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봉투를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이 돈 100만 달러는 내 돈이요. 내 돈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당신 회사와 다시 거래를 좀 하고 싶소. 이 돈만큼 M16 소총을 한국으로 더 보내주시오. 나는 돈보다 총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소?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주리라 믿고 제안하는 것이오. 나는 뜻밖의 의아스러운 제안에 눈이 희둥거려졌다. 사실 내게 준 이 100만 달러는 내 돈이 아니오. 그렇다고 이제 당신 돈도 아니오. 이 돈은 지금 천리 타국 월남에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내 형제와 아들들의 피와 땀과 바꾼 생명과 같은 돈이요. 그런 돈을 어찌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소? 이 돈은 도로 가져가시오. 대신 이 돈만큼의 총을 더 보내주시오. 나는 그의 제안에 벅찬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사에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각하. 반드시 100만 달러의 소총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조금 전과 사뭇 다른 감정으로 그의 웃음을 눈여겨보았다. 그것은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한 가정의 형님이나 아버지의 웃음이었다. 그에게는 한국 국민 모두가 자신의 형제요 자식이었던 것이었다. 배웅하는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을 나오다가 다시 한번 돌아본 내 눈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양복 저고리를 다시 벗어 걸고 조용히 손수 에어컨을 끄는 작지만 너무나 크게 보이는 참다운 한나라의 지도자를 보았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한국이라는 작고 낯선 나라의 대통령에게 왠지 모르지만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경외심을 간직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상은 당시 한국에 인사차 파견되었던 무기업체 맥도날드 더글러스사 데이비 심슨 씨의 회고였습니다. 평가는 동지 여러분께 맡깁니다. 고맙습니다.